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대통령 한 명의 아집 때문에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시진핑을 만났는데 시진핑은 화웨이 동참하지 마라, 화웨이 반대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 이랬고, 문재인은 미국, 중국 모두 중요, 한쪽만 선택하는 상황 안 오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18개 기업인을 앉혀놓고 화웨이 문제 이야기할 거라 합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지금 일본의 G20 가기 전에 애써 내외 통신사들에게 서면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영변 폐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북핵이 이렇게 비핵화가 되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냈고, 지금 문에 이런 소리가 미국에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바짝 화가 났고, 또 북한은 김정은 믿는다라는 문재인에 대해 참견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만에 하나 트럼프를 DMZ 데려가서 김정은이 오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북한에 액을 복걸하니 지금 북한에서는 문에 대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일본 아베 총리 호스트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객처럼 떠돌다가 오게 생겼습니다. 제1동포와 간담회를 하니 한일관계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제1동포들한테 쏟아졌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문의 옳다라는 생각의 배경에는 호남이나 종북 좌파 진영이 총 출동해서 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을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로 엊그제 잡아갔지만은 금방 풀어줬습니다. 보석금을 가지고요. 아주 빛의 속도로 풀어주고 의기양양해서 문 길을 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패를 갈려서 자기 반대편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으려고 달라들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제가 머리 틀난 이래 땡전 시대의 전두환 때보다도 더한 형태로 지금 권력에 아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 특집이라고 하는 프로를 다큐를 봤는데 거기 출연한 김연철 등을 보는 순간에, 또 거기 출연한 미국의 좌파 성향의 학자 등을 보는 순간에 이건 6.25 특집이 아니라 6.25를 김정은 입장에서 미화하기 위한 특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국영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들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든 아니면 문하고 색깔이 맞아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역대 최악의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70년대에 그 엄혹한 독재 시절, 80년대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저항하던 언론인들은 지금 다 어디 가고 문재인 앞에 저항하는 언론인이 하나 없느냐, 참 기가 찬 형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중앙일보입니다. 권력 서열 1위가 민노총 허풍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겠다는 그들 말을 우스갯소리로 흘러듣지 말아야 된다. 좌파 기득권 적폐 극복하지 못하면 최고 권력 민노총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미 현실이 됐죠. 문과 민노총은 서로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서로 짜고 치는 싸움을 적당히 하고, 짜고 적당히 며칠만 들어가 있으면 빼줄게 하고 그대로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것 같아도 거의 근본적으로 프로레슬링에 가까운 짜고 치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지금 기업들을 갖다가 완전히 죄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입만 열면 혁신 성장을 말합니다마는 기업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고 또 해외로 탈출 러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산가들 중에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자기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 두고 재산을 상당히 옮겨놨습니다. 아마 문 정권 아래 이 속도라면 총선만 이기면 급격한 친북 좌파 사회가 이룩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대선까지 이기게 되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순식간에 베네수엘라 같은 행태로 무너질 것이라 우려해서 돈을 가진 자산층이나 또 기업가들은 해외로 지금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문은 그동안에 DJ 노무현 10년 집권을 해본 그런 경험에 또 운동권의 집요한 어떤 전술, 원래 운동권이라는 게 과거에 또 이 전두환 정권 이런 정권을 상대로 싸울 때 보면 전술을 맨날 연구했습니다. 과거에 소비에트의 전술, 북한의 전술, 동유럽이 공산화될 때의 전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약한 자가 센 자를 상대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했고, 선전선동 기술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또 서로 간에 편과 적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런 이 운동권 전문 프로 정치 투쟁꾼들이 이제 집권을 해서 노하우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보수 정권 9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박근혜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깜빵으로 보내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이제 꾸려가기 위해 일거의 양보도, 한치의 망설임도, 또 회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나 소모적인 논쟁도 필요 없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세게 두들겨 잡고 강경하게 상대를 대하고 또 선동과 프로파간다로 상대를 현혹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조작과 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이 민주주의의 완성의 주체, 그것이 아니라 국민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기교로 그리고 전술로 정치공학으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구적 역할만 수행한다. 그래서 투표라는 형식적 틀을 빌리되 사실상 투표 이전에 모든 것을 끝장을 낸다. 이것이 지금 문 패거리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 이전에 모든 것을 끝장을 낸다. 자,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6월 13일 지방선거와 10여 개의 11개인가 그랬죠.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선거를 하기 전에 구도는 문이 압승을 하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전날 벌어진 미국 싱가포르 회담과 트럼프의 1시간 걸친 기자회견 그리고 밤샘 중계 등으로 다음날 선거는 할 필요가 없는 선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승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4월 3일입니까? 재보선에서 경남에 통영하고 창원 성산 2개 있었는데 창원 성산에 계속 이기다가 져버렸습니다. 그 두 군데를 이긴 것과 1대1이 된 것은 하늘과 땅의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왜 졌는지
그쪽이 민노총의 본산이다 어쨌다 마지막 표를 깐 동네가 그렇다 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기묘하게 짠 듯이 뒤집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거 결과는 선거와 관계없이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서서히 문정권 들어서 관철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내년 총선은 과연 선거를 통해서 결과가 승리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투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선거는 이미 끝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 정권이 여론조사 회사, 언론사 또 국내외로 안팎의 대단한 정치적 스핀, 즉 정치를 왜곡하는 공작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들이 국내외에 먹혀들게 될 때 결국은 한국 국민들 같이 그런 정치공학적 테크닉에 취약한 상황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스핀에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2년을 해보니까 어떻게 주물러야 되냐 하는 경험의 바탕을 둔 노하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체로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포, 조성, 협박, 거짓 전파 등으로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국민들을 통치해 갈까 하는 기술에 나름 도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감당해서 이겨내기에는 현재 보수 야당이나 보수 지지층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솔직히 현실적 진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총선과 대선 다 어렵다라는 게 실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뭐 그런 이 사이트나 유튜브에는 문재인 곧 무너진다 하지만은 그 무너지는 부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가 충분히 이길 만큼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이 무너진다고 보수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열고 있어도 감이 입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딴 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감을 까치가 날아와서 그냥 파먹고 껍데기만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 쪽에서 지금 치명적인 문제는 겉으로는 민주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재적 통치를 하는 이런 내부 모순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런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국민 다수에게 지금 떠오르고 있다. 자, 이 나라의 국민들은 문을 지지하는 호남의 다수와 그리고 민노총이나 문 지지 계층인 강경 지지 계층인 친북 종북 좌파 단체나 그 종사원들만 있는가?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 지지층이 30%쯤 된다라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객관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지지층이 문 지지층보다 좀 뒤떨어져요. 한 6% 이상 밀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15% 이상의 거품을 만들고 있지요. 그건 뭐 문뿐만 아니라 어느 집권 세력이든 그건 가능한 수준입니다. 보수가 집권할 때도 권력을 잃기 전에는 거품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일이 있어도 30% 선이 안 무너진다고 2016년까지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방 무너지는 계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독재 강화, 윤석열을 앞세우고 이제 조국을 전면에 배치해서 투톱으로 밀어붙이겠다. 자, 이걸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매우 착잡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선거가 되겠는가? 우리가 너무 오만해진 거 아닌가?
좀 두렵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감추어진 이 누적된 비리들이 지금은 권력의 힘 때문에 억지로 눌러져 있지만은 문 정권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 정권도 비리의 수준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 있었던 소소한 비리는 기본이고 심지어 국가의 주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의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권에 대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자신들의 허물은 눈 딱 감고 덮어버리는 이런 부분에 지금은 다 겁을 먹고 제대로 된 폭로조차 나오지 않고 윤석열 조국에 대해서 비리조차도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누적된 비리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언젠가는 그것이 땅 밑에서 썩어서 땅에 묻어 놓는다 하더라도 메탄가스로 이렇게 밖으로 놓듯이 이 썩은 비리가 완벽하게 뚜껑을 닫고 봉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저열하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이건 너무하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벌어지는 부분은 언제 벌어지냐? 지금 문정권 내부에서도 북한 경제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두 개 다 놓치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가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완벽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카드로 비핵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그게 북한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니죠. 자, 경제요.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이제 정권이 이걸 가지고 통계를 조작하고 돈을 풀어서 왜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렇게 살짝 덮어 놓는다고 안에 썩은 것들이 표시가 안 나느냐. 어느 순간에 썩은 것을 덮는다고 가려지지 않는 순간이 경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부분에서 조작하고 왜곡하고 돈 풀어서 할 수 있는 경제라면 왜 사고가 납니까? 나라마다요. 그래서 그건 그냥 약간의 유예나 약간의 그냥 이 감추는 시간의 어떤 덕을 볼 뿐이지 시간 문제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 시간의 레일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경제가 터지는 부분을 막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뒷감당을 못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 정권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정리해 가야 되느냐. 저희들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사롭게 문 정권을 상대해서는 감당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이 정권의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너지면 차지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당이나 황교안, 나경원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마는 민주당이 무너질 때 한국당도 같이 무너지는 사태가 나올 수 있고 그 민주당이 무너진 데서 탈출한 사람과 또 그 아류 등이 나타나서 새로운 형태의 틀을 통해 집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을 비판하면서요. 한국당으로 권력이 안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보수가 9년의 잘못이 누적되어 문을 불러왔습니다. 그걸 부인하면요.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멀쩡한 정권이 넘어가 버리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좌파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다면 좌파의 선동 기술은 문정권을 겪으면서 더 발전됐을 건데 그러면 문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또 더 나아가서 문정권이 선거에 지더라도 또 좌파의 선동 기술에 의해서 금방 새로 탄생한 보수 정권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선동으로 보수 정권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가 정말로 못난 놈이고 우리는 무능한 놈이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이 된 데 대한 정확한 진단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대중의 마음을 잃은 상태에서 모종의 건수가 터지니까 좌파들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국민들이 다 거기에 가세해서 속아서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고 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상대의 실수로 뭘 정권을 찾아왔다 했을 때는 또 순식간에 무너질 소지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 등 이 지도부나 주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 갔던 것보다도 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대가 곧 무너진다, 정권 찾아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문의 간첩이다, 앞잡이들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마음을 얻어서 문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 국민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반문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건 어느 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지가요. 그리고 솔직히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망해가는 정권이라도 버틸 거라고 봅니다. 이런 투쟁력과 길거리에 대중 10만 명을 조직해내지 못하는 투쟁력을 가진 야당이 어떻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찾아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대선이 벌어진다면 문정권이 만약에 쫓겨날 일이 생기면 거리에 종북 좌파들이 수십만 명이 덕실 걸릴 건데 2, 3만 명이 종북 타도한다고 그 문정권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대선 시기에 종북 좌파 수십만이 거리를 메울 때 그 대선 때 이겼다 하더라도 권력을 쉽게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쟁을 이렇게 해서 투쟁이 체화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유지해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쟁을 체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뿌리로 밑바닥에 착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이 지지를 보내야 그게 가능할 건데 그 지지가 지금 보수 야당에 있느냐? 없지요. 왜? 여기서 당을 운영하는 이 방법이나 관점은 지난번에 무슨 엉덩이 까는 쇼를 했던 그 여성 당원대회 같은 꼴들이 솔직히 전부입니다. 버스로 지구당별로 동원해 올라오고 버스에서 밥 사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아무런 가치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냥 신나게 놀아보자는 식으로 갑니다. 다음에는 더 화끈하게 해달라며요. 그런 식으로 당원들을 지구당별로 1, 200명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유지되는 정당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정당의 뼈대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발적으로 방송 듣고 7,000명이나 몰려오는 앵그리 블루보다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앵그리 블루가 조직력이 한국당보다 뛰어나죠. 저 당에 충성이 있는
헌신적인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각성과 자각 없이는 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 과연 한국당의 기회로 올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의 한 방만 때리면 KO 시킬 수 있는데 그 한 방이 부족해서 문 정권이 임기를 채우고 또 다른 변신을 통해서 정권을 더 유지해 가려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의 보수 수준들을 전면 한마디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이들로서는 권력을 되찾아오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앞서 말한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을 얻고 바닥에 착근된 투정력을 가지는 부분을 깊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